다음은 일본 관련된 단신들을 몇 가지 진짜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가장 주된 내용은 이제 구로카와 검사장. 네,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윤석열 못지않은 인물, 크게 될 인물, 아니, 이미 이제 크게 됐지만 인물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본의 이제 단신 몇 가지만 하고 갈게요.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제 노인들한테 치료 포기 서약증이라는 걸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보면 이제 어, 어떤 말기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연명 포기 그 각서 쓰잖아요. 혹시 내가 쓰러지게 되면 인공호흡기나 이런 거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그 표식을 카드로 이렇게 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 기증 서약을 쓰게 돼도 일종의 그런 그 표차를 붙여요. 그래서 내가 혹시 불의의 사고나 내가 어디 병원에 쓰러지게 되면 이제 긴급 의료를 갔던 과정 중에 그 표차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연명 치료를 안 한다든지 장기 이제 그 뇌사에 넘어가게 됐을 때 장기 적출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뭐 그런 그 카드들이 있는데 일본에서 최초로 이제 치료 포기 서약증이라고 하는 어, 그 카드를 만들어 갖고 일본 노인들한테 배부를 하고 사인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직 젊은이들도 많은데 이 노인네가 연명치료 받겠다고 병상 하나를 차지하면 젊은이 하나가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죽어도 된다. 젊은 사람한테 양보한다. 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이걸 카드로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야, 이게 자국민한테 이게 할 수 있는 짓인가요, 이게? 이런 거 자체를 쓰게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거를 걸고 돌아다니게 한다. 이거는 사실상 일본 이제 노인들에 대한 어떠한 일종의 뭐라 그래. 복지는 이제 뒤로 물리고요. 복지는 어차피 표받아야 되니까 해주는 거고, 이 사람들을 이제 국가의 불필요한 잉여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짐덩어리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좀 더 많은 노인 인구가 사라지는 게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국가 경쟁력 아니면 뭐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서 유리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노인들한테 이런 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들이 생기는 거죠. 말이 없던 일본 노인들도 이러한 정책까지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딱지가 막 나고 있는 거죠. 나는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걸 강요하지 마라 라고 하는 반론 의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음,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그 노인들에 대한 양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제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분들의 이제 확산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80 이상 노인들만 치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긴급 사고, 긴급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질까요? 일단 뭐 젊은이들이 고려 대상이 돼야 되겠죠. 노약자는 빠질 거고요. 그 사람 직업이 뭐고 세금을 얼마나 냈냐. 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겠죠. 그리고 뭐 그 사람의 어떤 가진 재산이라든지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이런 것들을 포인트화 해가지고 국민들을 아예 등급제로 나눠버리겠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 무시무시한 나라 아닙니까? 네. 현재 일본 안에는요, 존엄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인 인구가 자살을 하고 있는데 반해도 예를 들어 이러한 공식적인 존엄사니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용인해 주는 법적인 제도는 없는데 사실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존엄사가 용인되는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리고 아예 이게 법제화 돼가지고 노인들 중에 나 그만 살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거를 용인해서 의료기관에서 일종의 이제 자살을 대신 치는 네덜란드 같은 뭐 이런 유의 법안들도 조만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일본 안에서 이게 이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24K, 18K, 14K 장신구 최고가 매입 순금 골드바 최저가 판매 업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잠자고 있는 금땡이들이 있나요? 예, 맥슨골드로 가져가시고 반드시 송작가 TV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골드바가 필요하신가요? 예, 최저가로 드립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연락처는 010-2713-2213번입니다. 010-2713-221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장소는요.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에 있다고 합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일본이 최근에 왜 이걸 이제 지금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를 제압하기 위한 TF를 전격으로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5월 22일. 5월 22일인데 지금이 이 시기에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한 TF를 만들자라고 하는 국가 제안이 들어왔다.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죠? 지금까지 퇴치 안 하고 숨기는데 노력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를 주청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고. 코로나 확진자들 한 600명한테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유전자를 분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전자를 분석해가지고 일종의 항체라든지 뭐 일본인의 유전학적인 특질이라든지 일본인이 왜 그렇게 감염이 많이 안 되는가 이런 것도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많이 안 된다는 거 자체가 거짓말인데 검사를 안 해서 많이 안 하는 건데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전국민 항체 검사의 굉장히 일부적인 부분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국민 대상으로 다 이제 항체 검사 한다고 일본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5월 22일 날 이거를 출범을 해갖고 600명만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서 우리나라랑 똑같은 데이터들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데이터를 일단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뭐죠. 다수 작업으로 하게? 일단 이제 데이터를 뽑는 거는 기계가 하겠지. 그것까지 일일이 스포이드 넣고 지들이 흔들어가면서 하진 않을 텐데 그 결과물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수기로 써서 도장 찍어서 팩스로 보내가지고 관리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 이제 주장이 뭐냐면요. 정말 웃기는 건데 일본인이 공중위생에 대한 높은 경계의식과 윤리감 그리고 연대감 같은 것들이 유전자의 특성 안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특징이 우리가 다른 뭐 유럽 국가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감염률이 월등하게 높은 원인이 이게 말이 돼요? 유전자 때문에 국민들이 고분고분하고 말을 잘 듣고 공중위생을 잘 지킨다? 돈 안 주니까 안 지키던데? 도심에 있는 쓰레기들 쌓이고 각 집에서 위생관리점 처리 전혀 안 되던데. 맞죠. 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일본어는 발음이 이 조근조근한 발음을 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렇게 내질르는 발음하는 대한민국 중국 사람에 비해서 침을 덜 튀긴대요. 그래서 감염이 덜 되는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개해갖고 한국어가 미개해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게 되면 침이 많이 튀어서 발병이 확산된다. 뭐 이따위 주장을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야. 대단한 어떤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일단 자국민들 속이려고 하는 데는 정말 일본만한 국가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이거를 속고 거기에 대해서 막 정말 대단한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거군요. 이러면서 이 옹호 댓글 쓰고 있는 댓글 부대 놈들도 난리 법석을 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아베는 휴교령을 밀고 가기가 좀 곤란해지니까 아예 한 학기를 조져가지고 4월 입학제를 9월 입학제로 전환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학교를 돌리니까요, 감염자가 줄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이제 꼭 일본에 국한된 건 아닌데, 아까 베트남 얘기하다 잠깐 빠뜨렸는데, 지하철이 이 감염 확산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가장 밀접하고 사람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이는 공간이라 여기서 확산되는 케이스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확산률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베트남이 하고 있거든. 그건 또 무슨 궤변. 그러니까 지하철이 있으면 확산이 자연스럽게 폭증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지하철 안에서 100% 마스크를 쓰게 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안에서의 감염률이 높은 이유로 인해서 이게 전국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또 지들 나름대로의 계산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특히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직장인들한테 마스크를 써라라고 하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버가 돼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아베노 마스크를 쓰고 인증샷을 찍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도요, 국회에서 지가 나가갖고 연설할 때 고의적으로 아베노 마스크 씁니다. 딱 요거밖에 안 오는 걸 써요. 그리고 딱 회견 끝나고 나서잖아요. 카메라에 잡혔어. 그 자리에서 확 벗어서 던져버리는 거. 저도 불편한 거 아는 거야. 근데 자기도 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베노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에서 아베노 마스크를 안 쓰면 교실에 입시를 안 시키고 별도로 따로 대기실 같은 교실을 둬서 그 안에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런 적이 없고요. 모든 마스크를 다 써도 되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 위험하니까 공공위생으로 한 거죠 라고 변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베노 마스크만 써라 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가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귀때기가 떨어지든 말든지 간에 이 조그만한 아베노 마스크를 모든 학생들이 쓰고 있고 등하교를 하고 있다는 그림을 만들어줘라 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휴, 아무튼 이러한 어떤 교육기관에서의 갑질, 원격 수업을 하라 그러니까 선생님만 화면에 나오고 학생들은 전부 모아놓는 원격 수업을 하면서 이게 일본식 원격 수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일본인의 어떤 얄팍한 수준은 정말 용인하는 국민성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워킹스루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일본식 워킹스루를 한다 그래갖고 그 사진을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한 1m 정도 되는 유리막을 쳐요. 유리막을 치고 그 유리막 건너편으로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 거야. 뻥 뚫린 데서. 그러니까 박스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책상을 마주 놓고 앉아 있는데 너랑 나랑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요만한 유리막을 하나 친 거야. 그래서 이게 일본식 워킹스루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왜 안 돼?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가 될 건데? 그러니까 이런 한 공간 안에 이거를 밀폐해가지고 벽을 막은 게 아니라 뻥 뚫린 길 위에서 유리 한 장만 딱 놓고 난 다음에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워킹스루라고 홍보사진을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내가 쟤를 검체를 해야 되는데 유리로 막혀 있잖아. 네. 그래서 이 유리 옆에서 검체 시료를 받아서
전달해서 묻혀서 이쪽으로 건네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야? 근데 그게 일본식 워킹스루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리만 딱 걸려있는 화면만 사진을 딱 찍어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답답하다. 그럴 거면 그냥 골판지 그러니까 짜요. 그냥 해. 그냥 까놓고 그냥 얼굴 마주보고 해. 마스크 쓰고. 쓰지 마. 방호복 입고 고글 쓰고 하든지. 이걸 그 한국 거 따라 한다고 흉내 내면서 겨우 그렇게 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지, 일본은.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워킹스루를 하고 있다라고 대외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네, 이제 맞습니다. 중간에 있는 애는 뭡니까, 걔는 진짜. 사실은 걔보고 죽으란 얘기야.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이야. 네. 아무튼 뭐 이런 단신들이 있어요. 네, 웃기지도 않네요. 이제 제일 이제 핵심적인 거. 오늘의 엑기스. 구로카와 검사장 사임 소식인 겁니다. 네. 구로카와 검사장에 대해서는 몇 번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구로카와란 인물이 있어. 네, 도쿄지검의 검사장인데 얘가 이제 아베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뭐하던 놈인가 이렇게 이제 양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57년생이네요. 그러니까 도쿄대에서 법학포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검사를 이게 83년도부터 검사를 했으니까 경력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거진 37년, 거의 40년 가까이 검사직을 하는데요. 일반 검사를 47년에 15년 하면 15년. 15년을 하고, 법무성에 나와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면 파견 근무 같은 걸 한 거야. 그러니까 검사직은 초창기 15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법무부에 들어와갖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 만나가지고 걔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무성 안에서 엘리트 코스만 막 밟아왔고 이 과정 중에 관방장관의 사무차장, 이제 검사인데 관방장관 밑에서 비서직으로 근무를 한 거예요. 요때가 이제 아베가 2차 집권을 했을 때. 2차 집권을 했을 때, 요때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방성 안에 차관으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 중에 이 사람이 관방장관 밑에서 만들어낸 법들이 있어요. 출입국 관리법. 그러니까 도장 찍고, 지문 날인하고 홍채 인식하는 거, 이렇게 생체 인식을 강화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하고, 그 다음에, 공모죄라 그래가지고 테러라든지 반정부 정책에 참여를 하는 어떤 단체, 조직 이런 것들은 무조건 구속시킨다라고 하는 이 공모죄 법안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고,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일본식 뭐 보안법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거 국가 비상 조치법 뭐 이런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입안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정치자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전부 다 로비를 해갖고 불기소 시켜준 친구란 말이죠. 특히 모리모토 학원이라고 아시죠? 그 담당자 그러니까 아베 부인이 유치원을 설립하는데 땅값을 30% 헐값으로 제공을 하고 그나마도 국비로 해갖고 이걸 처리를 해주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수사를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억울하다고 자살하면서 유야무야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당시에 법무부 안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고 이 수사를 무마했다라고만은 의혹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사장을 하기에는 너무 정치적인 때가 많이 묻은 거고 김기춘이 같은 놈인 거지. 그동안 정권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악습들을 해왔던 전례가 있는 놈인데 얘를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이 친구를 1월 달에 아베가 강요회의에서 정년을 연장시켜줘 버린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검찰총장 임기가 올 10월 달쯤에
이제 신규로 끝나기 때문에 얘가 3월 달에 퇴직을 해버리면 다시 끌어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연장을 해갖고 9월 달에 얘를 다시 신임 검찰총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이 정년 연장을 불법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이 불법으로 연장을 해주고 이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1월 달에 이거는 수상이 마음대로 결정한 거야. 불법화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달 13일이었을 거예요. 13일 날 이런 이제 검사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국회에다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나면서 막 SNS에서 막 50만 뭐 인터넷 댓글 포함 500만 인터넷 댓글 포함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베 이거 대놓고 법을 네 마음대로 주물럭 하려면 되냐라고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아베가 이 법안을 취소한 게 아니라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없앤 게 아니라 심의를 연기하면서 이 법안의 불씨를 살려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로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아베의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 카드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보호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도박을 하다가 들켜버린 거예요. 내기 도박인 게 중요하죠. 내기 도박인 것도 중요한데 이 도박을 같이 한 사람이 이 기자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2명하고 서희서 이제 일본식 도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매달 2번씩 정기적으로 이러한 모임을 가졌대. 그것도 그 기자의 집에서. 그리고 이 도박장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택시를 대절해서 탔는데 이 택시비를 전부 다 신문사에서 대줬다는 거야. 그 택시가 굉장히 고가의 택시. 콜택시지, 콜택시. 은밀한 콜택시를 타고 기자 집에 가서 한 5시간 도박을 하는데 도박을 할 때마다 10만원씩, 우리 돈으로 따지면 돈 100만원씩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도박을 하는 거를 이제 주간지 기자가 취재를 했고 촬영을 해갖고 이거를 터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부인을 했는데 사진까지 다 찍힌 데다가 그 당시에 기자하고 그 구로카를 실어다 줬던 택시 기사가 이제 인터뷰를 해버린 거야, 방송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단골이니까 늘 이 사람이 태우고 다닌 거지. 근데 그 사람 얘기로 따지면 늘 이렇게 도박을 하는데 피곤해 죽겠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지 말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그 밀접한 접촉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하고 싶은데 구로카 검사에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다. 할 때마다 맨날 돈을 잃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푸념을 했다는 거야, 그 담당 기자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언론에 확 풀려버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한 이 구로카 검사장이 결국은 도박 혐의에 걸려, 상습 도박이에요. 왜냐하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달 2회씩 했다고 하니까 상습 도박으로 해서 이게 이제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지. 일부러 사임하려고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구로카가 원래 마작을 엄청 좋아한대요. 이게 얘네들이 하는 게 이제 마작이 일본식 마작인데요. 일본식 마작은 3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작을 하는데 그 수가 중국보다도 되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적게 나면 뭐 16점이죠. 많이 나면 1000점 이상도 막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판돈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도박을 한 걸 시인하고 사임을 한 이 사람한테 법무부에서 쉽게 말하면 징계를 내리는데 가장 적은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훈고래, 훈고. 경고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걸 따지면 면직, 정직, 감봉, 계고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훈고, 엄중, 주의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주의 줬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그 징계를 약하게 내리는 겁니까? 라고 해보니까 10만 원 정도 금액이면은 법적으로 저촉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고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중징계가 아닌 경중계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일종의 퇴직금 7억엔. 아니 우리 돈으로 7억이 아니라 7천만 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7억 8천? 8억 정도 되는 거야. 아무튼 6억 7,556만 원 정도 추정이 된대요. 네, 아무튼 이 퇴직금을 7억 원에서 8억 원대의 퇴직금을 고스란히 지켜줬다는 거죠. 야, 이 정말 의리가 마지막까지 보살펴주는 의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현직 검사장이 굉장히 높은 지위 아니에요. 왜 기자를 만나냐고. 검찰총장 바로 아래라고 하더라고요. 기자가? 아니, 아니, 검사장이. 구로카가, 네. 구로카는 사실상 검찰의 2인자예요, 2인자. 이제 1인자 자리를 앞두고 퇴임을 해야 되는데 아베가 6개월 연장시켜준 거야, 불법으로.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심심한 거지, 6개월을 기다리기가.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기자를 불러내갖고 계속해서 한 달에 2번씩 마작을 하면서 10만 원씩 삥을 뜯은 거예요.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했다고 그러고 그게 기자가 밝혀줬잖아요. 그래서 왜 기자가 검사장을 자주 만나냐? 정보 청취를 위해서 기자하고 만나는 게 일종의 관행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접대도 해주고 기자가. 이거 말이죠. 언론과 검찰의 유착 뭐 이런 거 지금 우리 문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윤석열이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가지고 1.1만 원짜리 고스톱을 친 거예요. 근데 돈을 100만 원밖에 안 뗐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도박이 아니다 라고 면죄부를 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죄질이. 물론 얘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아베는 이 구로카와의 동기 나고야 검사장을 그 후임에 나고야 검사장을 불러 올려가지고 그 후임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 친구를 다시 도쿄 고검장에 앉혔기 때문에 또 걔가 뒷조정을 받으면서 10월달 되면 9월달 되면 차기 일본의 검찰총장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베에 대한 각종 의혹이라든지 이런 수사는 그냥 물 건너 가는 거거든. 네. 근데 아무튼 이와 같은 형태의 스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가 안 잘려. 야, 이건 뭐 너무 일본의 어떤 그 보도 관행이라든지 그 정치하고 연결돼 있는 그 검언 유착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보도를 했던 게 이제 주간 문춘이라고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간지인데 여기에 참여했었던 이제 기자가 산케이하고
또 하나는 뭐 아사히라든가. 쌍케이 기자 2명, 아사히 기자 1명.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일본 마작은 3명이서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 4명인데. 한 명은 쉬워. 그러니까 광 파는 거야. 돌아가면 광 팔아요? 광을 팔아? 이게 이제 우리처럼 광 파는 제도는 없는데 한 번씩 쉬는 거야.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놀아줬구나. 아니 이게 그 마작판을 진행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명의 딸랑이가 필요했던 거지. 근데 이 딸랑이들 어느 누구도 감히 검사장의 돈을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원래 일본에서는 내기 도박이 위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기 도박을 하면은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정직 내지는 퇴직금을 날려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봐줬다는 거죠. 검사장은 절대 광 안 팔고.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러면서 근데 이게 마작이요. 사실 3명이 짜도요. 한 명한테 몰아주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스톱도 치다 보면 이뤄주고 싶어도 뒷패가 맞아서 막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마작도 이뤄주려고 하면 3명이 그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어떻게든 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야. 마작에서 돈 밀어주는 게. 근데 이 어려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양대 신문사의 핵심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눴다는 그 작업에 참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거마비로 되는 콜택시비를 전부 다 비용 처리해서 신문사에서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스캔들일 수 있거든. 근데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일본이더라는 거지. 근데 어찌 됐거나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베 입장에서도 앞으로 검찰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 맘대로 자기 봐줘라라는 얘기를 못 할 거예요. 특히 구로카와가 이제 현재 맹렬하게 진행하는 척 하고 있던 게 뭐냐면 도망간 그 닛산 회장 곤 회장에 대한 이 일종의 이제 보복 조치 같은 거지. 막 국내에 있는 재산 압류하고 해외에다가 범죄자 그거 송환 그거 걸고 인터폴에 걸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바레인 쪽에다가 무슨 뭐 일본 정부 차원에서 차압 붙이고 막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 걸 구로카와가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갖고 이제 아마 구로카와 후임도 똑같은 정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어찌 됐거나 일본의 이런 한심한 검사장 이건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검찰총장 바로 밑이니까 뭐 실질적인 뭐 서울지검장 이상의 파워를 가진 고위 간부가 차기 검찰총장은 진짜 석 달 눈앞에 앞두고 있던 고위 간부가 이렇게 도박 스캔들에 날아간 데에 대해서는 아베를 반대하는 아베 반대파에서 일종의 사주 내지는 공작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아베를 흔들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그 철옹성 같은 아베 권자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지금 위협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베의 몰락이 멀지 않은 한 징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베는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 네. 가면 갈수록 사지에 몰아넣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소소한 스캔들 아니라 제가 이제 언제나 터지길 기다리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 간의 지하 자기 부상 열차 스캔들. 이게 90조짜리입니다. 이 스캔들. 이 스캔들이 터지는 날 아베는 정말 그 MB랑 대접은 다르겠지만 똑같이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영어의 몸이 된다. 형무소 직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